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혜린입니다.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저희가 매일같이 전문가님들에게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장 전망에 관해서요. 근데 오늘은 전일 이성대 전문가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바로 상승이었죠. 코스피는 그냥 상승이 아니라 하루 만에 1,800을 회복했고요. 장중에는 1,830으로 웃도는 30포인트가량의 상승폭을 오래도록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종가상이 약간 빠졌지만 1,820선도 회복. 오늘 코스닥도 의미 있는 10거래일 만에 반등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장은 또 어떻게 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준비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시장 보는 눈 얘기 들어보는 내일장 업앤다운이란 코너와 수익률 대결이죠. 1인자를 찾아라 이렇게 두 가지 코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고 또 전문가님들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내일장 위한 홈런주, 공략주까지 2부에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2부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대열, 김정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잠시 후로 미루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의 룰부터 알려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매일 두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작성하고 한 달 동안의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까지 가리게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멘토를 자청하신 두 분입니다. 이대열, 김정호 전문가님 차례로 만나볼게요. 성장주, 중기 상승 패턴주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과 기술적 분석, 기업 전망을 접목한 MTF 차트. 최적의 타이밍으로 성공 투자를 실현한다. 거지에서 황제까지 이대열 전문가의 골든 타겟이 지금 공개됩니다. 급등주 선춤의 달인. 급소 자리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 기업을 급등 전에 포착한다. 김정하 전문가의 멘토링 잠시 후 시작됩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석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내일장 업앤다운 출발을 해볼 텐데요. 1,830 될 줄 알았는데 막판에 조금 아쉽게 끝나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기업들의 실적 우려도 컸는데 미국 기업들 또 의외로 실적이 속속 괜찮은 모습이에요. 네, 의외로 좀 시장이 우려하는 바를 조금 희석시킬 만한 실적들을 조금씩 내놓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그 기업 실적들의 올해 전망치는 다소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은 그 추세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지난 분기에 그 실적이 조금 둔화되지 않았겠느냐 이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장 그 우려를 좀 희석시켜 주다 보니까 그 우려로 인해서 매물이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환매수가 조금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시장 걱정했었는데 뉴욕발 훈풍으로 갭 상승해서 1,820에서 출발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종가상 시가하고 비슷하게 끝난 것 네.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1,820포인트 대략 한 1.5% 정도 급등해서 갭을 보이면서 상승을 해줘서 다소 장이 시작되고 난 뒤에 시간이 좀 흐르면서 매물이 좀 나와서 아랫 방향으로 좀 자리를 조금 잡아가지 않겠는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봤습니다만 오히려 그 강세 장을 꾸준히 유지해주면서요. 장 중반쯤에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더 유발이 되는 중국장의 영향으로 좀 분석이 되는데 CME 나스닥 선물도요. 조금 강세장을 조금 연출해주면서 오히려 더 힘을 조금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다소 좀 약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600억 미달하는 금액을 조금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됐었는데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관들 매수세도 갭 상승분 자체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면서 기관들이 조금 버텨줬습니다만 대부분 국가 기관의 물량이라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략 한 1,880선이
그 직전 고점이 있죠. 지수상에서. 예, 그 정도가 지금 고점으로 인식할 만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외국인들 매수가 좀 약하다 하셨지만 현물 쪽은 그런데요. 선물 쪽은 오늘 의미가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일은 또 어떤 포지션일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선물의 환매수, 기존에 팔았던 그 포지션에 대한 되감기, 오늘 장중에 3천 계약까지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그 수급을 본다고 하면은 대량 매수가 들어온 거는 기관 쪽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이제 이대열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 기관 매수 중에서 실질적으로 뭐 연기금은 오늘 팔았고요. 증권도 좀 팔고 투신하고 보험 정도만 1,000억 원 들어왔지, 나머지 기관은 국가지자체에서 네. 2,700억 원 들어온 것이다. 국가지자체는 보통 이제 차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에 의한 오늘 그 기관 매수세였다.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도가 뭐 5만 계약을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물 시장에 대한 그 하락 배팅은 좀 확률이 좀 낮은 상황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그 환매수가 들어간다면 추가적으로 환매수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1900선 위로 볼 수가 있고, 환매수가 없다고 하면 한 1850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그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책 쓰신 거 뭐 별로 없으세요? 예? 저서, 주식 관련 서적. 예, 없습니다. 예, 책 쓰면요 대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안철수 관련 테마가 오른 이유도 바로 그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하는 흐름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옥 같은 시세를 보여주다가 정말 네. 시간을 오랫동안 끌었었죠. 원래 그 테마주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밀리면은 더 사버릴 수 있으니까 밀려주면 더 이제 그 기분이 더 좋게 되는데, 오히려 가만히 이제 멈춘 채로 옆으로 횡보를 해버리면 시간을 끌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지치게 만드는 패턴인데, 오랜만에 이제 관련 이제 발언이 장중에 나오면서 첫 번째로 이제 바로 직접 인맥 관련주들 한번 급등을 하고,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그 생각 중이라는 저서에 나와 있는 뭐 복지 관련주들이 따라서 뭐 솔고바이오를 비롯한 뭐 오텍이라든가 그 따라가지고 이제 오르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그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물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코스닥 시장이 좀 테마성으로 살아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오늘장 두 분의 분석 들어봤고요. 자, 내일장에 대한 전망을 이어서 한번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대열 전문가님, 내일장은 예. 추가적으로 더 상승입니까? 안타깝지만 저는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까지 좋았는데 내일 왜 빠진다고 얘기하시는지 잠시 후에 이유는 듣겠습니다. 자, 김정아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상승으로 잡았습니다. 상승은 뭡니까? 잠깐 이제 사례가 걸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실 것도 같습니다. 이대호 전문가님, 왜 내일 빠질 것이다. 오늘 그냥 기술적 상승, 반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뭐 기술적인 반등 플러스 뭐 수급적인 요인, 뭐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심리적인 요인이 금일장 상승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내일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 대폭 하락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 금일 그 수급의 주체였던 그 외국인과 기관들, 실질적으로 우리 그 펀딩 자금을 운영하는 투신권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생각 외로 약했다라는 것, 그리고요. 시장 전반적인 그 의미를 좀 두고 본다 그러면, 종합 주가 지수의 이 박스권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이때에 이 운동 강도라 그러죠. 지표상으로는 운동 강도라 그러고, 우리가 흔히 말한다 그러면 이 상승하고자 하는 힘이라고 그러죠. 이게 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럼 거래량도 최근 3거래일 동안은 종합주가지수 거래소 시장에서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매수 우위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소폭 매도 우위로 잡히면서 거래량 흐름도요, 순매수보다는 오히려 순매도 쪽이 조금 더 우위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상승 강도가 세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 하락폭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정도로 그냥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현재 뭐 눈치 보기 장세이기 때문에 내일은요, 대략 지금 지수 밴드를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좀 해보자 그러면, 대략 1817포인트에서 대략 1833포인트 밴드권에서 좀 움직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일 미국장이 좋다 그러면 소폭 갭 상승, 금일 상승한 분을 조금 감안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상승해서 시작해서 조금 밀리면서 끝나는 소폭 하락한 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내일장은 빠질 것이다. 하지만 급락은 아니고 소폭의 약세 정도만 예상을 하셨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 전문가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오늘처럼 환매수를 조금 쭉쭉쭉 해준다면 1,900도 가능하다라고 하신 바 있고 내일도 오를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이유는요? 예, 일단은 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이맘때쯤 되면 좀 올라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위쪽으로 제가 화살표를 드렸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 번 더 선물을 던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좀 악재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이미 누적 매도가 굉장히 좀 많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직전에 4월달, 5월달 급락할 때 보면 누적이 막 6만 계약씩 해가지고 급락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리스와 이제 스페인 채권 가지고 재정 상태 가지고 악재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버냉키 의장이 이제 발언도 좀 미지근하지만 좀 끝난 상태이고 이렇다 할 이벤트가 없으면 사실 장을 끌어올릴 이벤트도 없고 내릴 이벤트도 없고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좀 그 아래로 강하게 매도를 또 해버리는 그런 흐름들은 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고 뭐 다음 주까지 외국인들 선물 환매수가 추가적으로 받쳐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0포인트 위로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2달 동안 바닥을 지지를 했던 라인이 바로 1800 라인이었습니다. 떨어지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누가 됐든지 개인이 샀든지 뭐 기관이 샀든지 사가지고 이제 지지를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형 악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또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가게 될 건데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동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1850선에서는 좀 저항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매수 없어도 그래도 1850은 갈 거고 환매수까지 들어오면은 1900까지 갈 거다. 최근에 화학주가 많이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유가도 이제 반영하는 움직임일 텐데 전차군단도 또 오늘 같은 날은 선물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또 쑥쑥 올라오니까 전차군단이냐 아니면 좀 치고 올라오는 화학주냐 이 수익률에 대한 전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일단은 뭐 전차군단 같은 경우에는 좀 선물에 의한 좀 상승이 나올 법은 하지만 그렇게 상승폭이 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IT에서 삼성전자 하나만 오르게 됐었는데 이제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투자 자문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쥐고 있는 측면들이 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수를 들락날락하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자문사들이 그렇게 그 이미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거를 그 물량 맞이를 해주러 들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제 프로그램 이상 이하에서는 프로그램보다 뭐 강한 뭐 사람 손으로 붙는 매수세는 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차군단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2분기 실적도 양호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실적은 앞으로도 좀 계속 좋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없죠. 뭐 자동차 관련주들은 신차가 처음 나오면 만약에 이제 YF 소나타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랜저 나오고 제네시스 나오고 이런 그 신차들이 앞으로도 더 나오고 더 잘 팔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미래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자동차 관련주 이제 대세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도 신차들이 이제 다 나왔고 그 다음번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 실적이 좋게는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많이 돼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증시 대폭락 올 때부터도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옆으로 박스권으로 횡보시키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측면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승을 추가적으로 저는 할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에 의한 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유가 반등으로 화학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삼성전자죠. 근데 그 다우 미국 그 뉴욕 증시에서는 엑스모빌이 이제 시가총액 1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엑스모빌이 V자 반등으로 유가 상승에 따라 굉장히 급상승하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 화학주가 기분 좋게 간다. 수요가 없이 유가 반등에 의한 그 가격 반등으로 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실 근거가 좀 간다고 하기엔 미약하긴 합니다. 하지만 엑스모빌의 주가를 보면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화학주 위주의 매매가 조금은 쉬울 것이다. 전차군단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종 섹터별 전략까지 들어봤고 이제 두 분의 오늘 관심 종목과 포트 얘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인자를 찾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포트를 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관심 종목 얘기 듣기 이전에 지난 종목 포트에 잘 담겼는지 확인부터 해볼게요. 이대열 전문가의 포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대열 전문가님의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풍사는 6개월 보는 비철금속 관련 종목이었었습니다. 자, 2차적인 어떤 그 유동성 장세 보면서 좀 길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벌써 5% 수익을 보여주네요. 참 엔지니어링은 그래도 가볍게 실려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실폭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요, 61선까지 살짝 조금 밀려있는 그런 움직임인데 약간 안타깝습니다. 결국 손절되는 그런 가격대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자, 풍산의 경우에는요, 5.2% 지금 상승 2만, 글쎄요, 한 9천 원대까지 아주 잘 와준 것 같아요. 전 고점까지 일단 3중 천장까지는 다이렉트로 와줬습니다. 자, 역시 6개월짜리 종목이 다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희비가 좀 엇갈리는 이대열 전문가의 포트 봤고요. 김정화 전문가님은요, 모나미와 동국제강, 먼저 담겨 있었던 동국제강에 이어서 최근에 모나미가 편입이 됐었는데요. 아하, 동국제강과 모나미 모두 수익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격과 함께 다시 좀 보여드리죠. 자, 동국제강은 영업 적자 얘기도 불구하고 역발상으로 사보자 했지만 결국 2주 만에 손절이 되는 분위기고요. 모나미는 오늘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결국 손절가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대열 전문가님 포트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참 엔지니어링부터 제가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점검을 좀 하죠. 자, 참 엔지니어링 제가 추천드렸을 때에 당시 21선 위에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하고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이내 바로 21선 이탈하게 되면서 손절 라인 2,500원을 하향 이탈해버린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고민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완전히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고요. 시세 부진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조차도 제외시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풍산은요, 역시 21선 부근에서 골든크로스 직전에 제가 뭐 매수 의견을 좀 드린 종목인데 여전히 시황하고 조금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국제 동 가격도요, 약간 출렁이는 면이 있습니다만 상승하는 모습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가 조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풍산은요, 홀딩해서 계속 갈 것이고요. 현재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21선이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21선이 어느 정도 우상향할 것이고요. 주가 역시 상승하다가 21선으로 조금 붙게 된다 그러면 대략 현재 박스권 상단 가격입니다. 그렇죠? 대략 한 29,000원 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그 2차 매수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을 조금 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 현재 21선 가격으로 손절 라인을 조금 올려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상향한 가격이 정확히 27,00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익절을 하시겠다는 거죠. 매수한 가격이 27,000원이니까요. 세금을 제하면 손절이죠. 예,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수수료까지. 네.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6개월 종목이고 41,500원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뭐 박스권 네. 상단까지 왔고 네. 신규 매수도 가능할까요? 네, 신규 2차 매수를 예. 박스권 돌파 이후에 21선이 따라 올라오게 되면 한번 눌림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때 한번 2차 매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차 매수 포인트를 노리고 계신데 그때 신규로 좀 들어가실 분들 같이 동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손절가는 매수가인 27,000원까지 올리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 엔지니어링 좀 아쉽네요. 자, 김정은 전문가의 포트도 얘기 한번 들어보죠. 예.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모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좀 비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또 그저께 한 8% 정도 급등을 하다가 어저께 이제 하필이면은 장중에 중대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오늘 또 그 영업 그 적자가 소식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투매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죠.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가려고 하다가 딱 다음 날부터 좀 비운을 맞이하게 됐는데 네. 우리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오늘 투매가 나온 이유는 실적입니다. 근데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좋게 예상이 되면은 주가라고 하는 거는 선반영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예상되는 종목들은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이미 올라간 다음에 실적이 좋게 발표되는 순간부터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반대로 실적이 안 좋게 예상되는 그 종목들, 실적이 안 좋게 예상되는 종목들은 주가에 선반영되는 게 이미 하락 추세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실적 발표가 되는 순간 뭐 과거에 이제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SK CNC부터 해서 실적 발표 당일에는 투매가 나오겠지만 오히려
불확실히 해소가 되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반발 매수가 들어가는 흐름들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움직였던 것은 사실 아니죠. 네.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떨어질 때 더 사신다고 하면은 좀 수익이 크게 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까? 소위 이제 물타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한 이틀 정도 나눠가지고 사신다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자리가 아닌가 좀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 그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미 3월달 실적 발표 이후에 쭉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미 주가가 거의 그때 대비했을 때도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빠져 있다. 6,000원대 있던 그 주식 가격이 3,000원대까지 떨어졌고 최근에 이미 그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 예상이 되는 구간에서 쌍바닥을 터치하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그리고 거래량이 그 증가했던 측면도 오늘도 이제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 개인들 투매가 나오니까 밑에서 걷어가는 흐름들이 조금 나왔었는데 한 예. 이틀 정도 시간의 여유를 두시고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일봉상 보면은 일봉상 봐도 사실 그렇게 쌀벌하진 않은데 주봉을 본다고 하면 굉장히 추세가 좋다. 주봉상으로는 60주봉선을 계속해서 타면서 거의 2달 동안 같은 자리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흐름들 지금 강력한 지지선 라인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아랫꼬리가 달릴 수는 있겠으나 그 아랫꼬리 라인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도 무방하겠다.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국제강 이 역발상 투자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전일 3% 넘게 이미 빠지면서 손절가는 이탈했고 오늘 반등을 또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이제 그 개별주 위주로 하다가 오랜만에 코스피 200을 조금 넣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동국제강도 어제에 이은 그 전주에 이제 좀 충격을 받았죠. 오늘은 어차피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 매수세가 펀드 매니저들 손으로 들어왔다기보다는 프로그램에 의한 매수가 많이 그 유입이 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절망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이 자리에서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지겠느냐.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그 낙엽 줍기 관점에서 좀 그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제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네. 이탈이 되긴 했는데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의 주가 라인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철강 가격에 대한 압박이나 전방 산업인 그 조선 산업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그 모멘텀들이 조금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여기까지 빠졌는데 근데 하지만 사방이 과거에 악재인데요. 철강의 조선에. 예.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2010년도에서 2011년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신용등급도 한 단계 상승된 부분들 그리고 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았던 시절의 주가가 지금 현재 위치와 여러 번 그 신뢰도를 높이는 확인을 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IMF 이전 그리고 벤처붐이 그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를 확인했던 라인보다 지금의 기업 내용이 나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고 그리고 2008년도 금융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랑 좀 비슷한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빠져봤자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매수 없이 최근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입질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예, 많이 빠지지 않고 금방 반등으로 좀 크게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동국제강은 홀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나미는 무엇보다 내일 모레 이렇게 이틀간에 걸쳐서 추가 매수해도 분할로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 포트 AS까지였고요. 이제는 오늘 경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참엔지니어링이 안타깝게 손절되고 풍산의 1차 매수 정도 물량만 잡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80%를 이대열 전문가님은 어떻게 활용하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네. 종목은요? 네, 오늘 종목은 화학업종 중에서요, 정유주로 대표되는 S오일이라는 종목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3사 중에서 S오일이 제일 나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네, 뭐 차트를 조금 보시면서 뭐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좀 보시게 되면 원래 들어가지고요. 대략 한 4개월 정도 집중적인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힘입어서 21선 한번 제대로 회복해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를 해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6월 초부터 이제 그 박스권을 그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주봉으로 가서요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고점이 14만 5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저점 자체는 대략 한 8만 6천 원 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조금 산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피보나치 2를 사용해 가지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피보나치 툴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좀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부터 그죠? 아직까지 회복한 그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23%도 채 회복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급락 구간, 원래 급락했던 이 구간에 대략 50%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50% 구간 가격대가 11만 5,500원대입니다. 예, 지금 현재 가격이 10만 원 밑에 있으니까요. 대략 상승폭이 제법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10만 원 밑에 있는데요. 자,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매수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한번 보죠. 자, 조금 차트를 확대를 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금일 상승폭이 대략 한 2.4% 정도 됩니다만은, 자, 내일장을 제가 그죠? 소폭 하락세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대략 9,500원 부근에서 95,000원이죠. 죄송합니다. 예, 95,000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매수 비중은요 20% 정도로 하고요. 95,000원대에 만약에 도달을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만 5,500원으로 잡고 가고요. 대략 이 정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요 21선 가격대입니다. 대략 93,000원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눌림시 잡아보겠다. 오늘 종가가 97,000원 정도 부근인데 네. 95,000원 오면은 20% 정도 잡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현금 80%인데 혹시 뭐 박스권을 정확하게 뚫으면 물량 더 싣고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1차로 20% 정도 싣고요. 최종 제가 그 비중은 대략 4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박스권 상단 가격 자체가요. 대략 한 98,000원 선인데 98,000원 선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 종목 역시 풍산과 마찬가지로요. 1차 반등 이후에 조정을 한번 눌림목을 한번 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즉 21선이 따라 움직이면 박스권 상단에서 한번 눌림 가격대와 21선이 한번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략 98,000원 부근에서 아마 2차 매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사실 그 뭐니 해도 뭐 펀더멘탈보다 수급이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의 수급도 궁금하고요. 네. 다른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네. GS 대비 장점이 있다면 그 점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수급적으로는 이제 뭐 기관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조금 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7월달 들어서 이 S-오일과 관련해서 기관들 쪽에서는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실적이 엉망이다. 그래서 뭐 조금 그 목표가를 다운시키는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힘이 없었는데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도 크게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리고 시장 이 그 종목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봉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고점 대비 현재 주가 수준, 고점이 14만 5천 원인데 연고점 대비 주가 수준이 대략 50% 이하, 50%에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분명히 부각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SK 이노베이션 역시 뭐 S-오일 못지않게 국내 지금 정유 뭐 GS도 있겠습니다만 GS가 또 일종의 뭐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제외시켜 놓고라도 S-오일이나 SK 이노베이션 두 개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요, 두 개 다 좋지만, 쟤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오히려 S-오일 쪽으로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이유를 좀 짚어보자 그러면, 자, 상품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최근에, 지금 국제유가가 대략 6거래일 정도 반등 모멘텀을 주고 있습니다. 즉, 한번 출렁했지만 눌림목을 주는 형태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조정 없이 이러한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좀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를 저는 지금 직접 몸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풍산에 이어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풍산과 이 S-오일 포트에 지금 집중적으로 담는 과정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따라 하셔도 뭐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넉 달 조정받고 충분히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나름 이제 아래쪽 박스권을 뚫으려고 하는 S-오일이었었는데 그러면 기간을 어느 정도 잡으십니까? 풍산은 네. 6개월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S-오일 자체는요, 뭐 6개월까지 보지 않고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이 크게 일 수 있다고 보고요. 대략 한 짧게 좀 3개월 정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고요. 네. 차익 실현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점차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의 스타일을 알아갑니다. 짧게 한 석 달 정도, 상품 관련 종목으로 포트를 아주 재밌게 꾸려나가고 계십니다. 한 주 만에 풍산의 수익도 짭짤했기 때문에 요 S-오일도 수익의 기대가 큽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인가요? 네, 지금 뭐
이 차트상 네. 예, 이 대형주 쪽으로 중대형주 쪽으로는 차트가 좀 제 마음에 드는 것들이 사실 좀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또 찾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것은 또 동일한 업종이고 네. 예, 그래서 그 최선호 종목으로 제가 SOE를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형주도 하시면서 약간은 뭐 외도 아닌 외도로 수익률을 이제 저희가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네네. 뭐 개별주도 조금 같이 이제 가미를 하시는데 네. 그러실 생각은 없으신가 보죠? 예, 개별주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 타임 때문에 아. 개별주는 원래 이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네. 제가 뭐 일주일 간격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컨트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 나중에는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제 스윙으로 좀 보유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제가 과감하게 추천을 드리죠. 네, 좋습니다. 대형주 중에는 골라도 요거 정도밖에 없다. 오늘 S-오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김정하 전문가님의 오늘 추천 종목 한 종목인 것으로 당연히 이제 알고 있는데 말이죠. 화학주가 될까요? 아까 전차군단보다는 화학 쪽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화학주는 아니고요. 저는 아무래도 좀 가벼운 것들을 좀 굉장히 좀 선호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이대일 전문가님께서 뜨끔하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좀 리딩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예, 좀 위험한 측면들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가격권대가 그냥 팔딱팔딱 할 수 있는 가격권대에서 다소 안정적인 쪽으로 제가 좀 포커스를 돌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자기하고 맞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수익이 이제 나는 쪽.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김정하 전문가님을 뵀을 때는 그냥 팩트적으로 중소형주 개별주가 수익이 참 좋으셨으니까 그냥 원래 잘 하시는 쪽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찌됐건 간에 오늘도 코스피 200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에요? 예, 대원광업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대원광업하고 자화전자는 이성대 전문가님 뭐 전유물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아하, 그런가요? 예, 저희 방송 좀 봐주십시오. 이성대 아, 전문가님이 예, 크게 수익 내셨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를 이제 이번에 회원분들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과거에 2월 달부터 한 일주일 동안 매집을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측면에서 또 가져왔느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일단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그때 제가 과거에 했을 때는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코스피 200에 이미 편입이 되는데 주가 흐름은 좋지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측면들이 존재를 하게 되느냐. 지금 코스피 200의 편입이 이미 이제 4월 달에 예비 물량들이 좀 들어갔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물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아직 좀 꺾여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던 측면들, 이런 부분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인덱스의 편입이 되게 될 때 이제 후발주자들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직도 많이 있을 거고 포트도 분기마다 이제 재편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스몰캡이라기보다는 이제 인덱스에 편입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 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물량을 털지 않고 지금 가격권 때문에 기관 평균 매수 단가에 대비를 했을 때 그렇게 손해보는 단가는 좀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1년여 동안 수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뭐 임원들이 600주 살 때도 있고 6,000주 살 때도 있고 이런 식인데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내부자 거래 내역입니다. 이제 내부자들이 빨갛게 떠 있는 게 빨간 점들이 내부자들이 이제 매수한 내역이 되겠는데 내부자들이 미친 듯이 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주가가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파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샀고 떨어지니까 또 더 샀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가 정보에 이제 빠른 내부자들이 예,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내부자들이 바닥에서 바스켓으로 담고 나서 날아가는 좀 흐름들이 많이 좀 보여지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손해 보려고 회사 관계자들이 사는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늘렸다가는 측면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가격권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많이 해놨다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올라갈 것을 회사 내용이 좋아질 것을 염두에 두고 사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제 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주식을 사게 되면은 6개월 동안 팔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좋지 못했다고 하면은
안 살 위험을 것이다. 무릅쓰고 사지 않았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최근에 보면은 차 부품주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올랐죠. 예, 맞습니다. 오늘 뭐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는 관련주긴 하지만 뭐 네. 상한가 장중에 들어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뭐 만도 비롯해가지고 모비스라고 하든가 대형주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자 이제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 시세가 조금 뜨뜻미지근했는데 2% 뜨긴 했지만 캔들 보면 강하지는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대주주 지분이 이미 70%에 육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주 지분이 이제 70%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우호 지분들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기업 자체가 실적이 꾸준히 계속 좋고, 이제 중견 기업이죠. 거의 한 30, 40년 다 돼가는 현대차보다 역사가 좀 오래된 기업입니다. 부품주로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또 가지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은 굉장히 심지가 강한 장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물량들이 좀 없어서 올라갈 때 힘이 좀 붙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갈 종목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권대가 5,5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호가가 약해서 장이 안 좋거나 할 때 박스권 밑으로 한번 툭툭 치고 내려갈 때가 있긴 하겠지만, 네. 그냥 사가지고 두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방송이니까 목표를 좀 짧게 잡긴 하겠는데, 든다고 하면은 다음 시장에서는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다음번 보여지고 시장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제 대세 상승이라고 하는 게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6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는데, 네. 다음번 대세 상승 시장에서는 그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가격 전략은 한 매수가는 그냥 시초가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시초가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이번엔 좀 호흡을 두고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한 5,000원 정도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가는 6,500원 정도로 보유기간은 3주 정도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전략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20% 실도록 하겠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신규로 요 대원 강업 정도만 들어가게 될 텐데 현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현금 보유량과 상관없이 역시 원칙대로 한 종목만. 예, 맞습니다. 원칙대로 이제 한 종목씩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언제쯤 우리 김정호 전문가님이 이렇게 대형주 좀 비싼 종목을 막 여러 개 이렇게 좀 담는 날이 올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대열 전문가님, 뭐 네. 상대편 포트이긴 하지만 김정호 전문가님이 이렇게 대원 강업 하나 딱 담고 가는데 일단 김정호 전문가님 수익률 정도는 제칠 수 있을까요? 물론 자신 있죠. 예, 예. 자신 있습니다. 일단 뭐 차 한 부품 달, 하나로 한 달 정도의 뭐 긴 시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한 달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네 번만 지나가면 되거든요. 네, 예. 네 번만 이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자신 있다. 있습니다. 그러게요. 풍산, 에솔, 뭔가 이대열 전문가님은 이렇게 진하게 색깔이 느껴지거든요, 포트에. 예, 일단 뭐 남아있는 종목이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김정호 전문가님, 뭐 어떻게 좀 대응에 한마디 해주셔야죠. 예, 아무래도 S-오일 휘발유 회사죠. 그죠? 네. 기름 회사인데 휘발유와 자동차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친분 관계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렇게 같이 동족 상잔에 좀 붙어가시려고.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좀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팀인데, 예, 이렇게 제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아니, 자신있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가 더 자신 있다.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하시고 같이 이렇게 은근슬쩍 묻어가는. 묻어가려고 하는 그림처럼 보였는데. 네, 그렇게 예. 동전으로 막 이렇게 묶으시니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기름 같은 경우에는 휘발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그죠? 자동차 부품은 이제 쇠붙이라 오래 남고 해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풍산도 꼭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왜 비철 금속인데. 금속이면 날아가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거는 화학주를 딱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화학주의 탄력이 더 좋겠습니까? 전차 군단이 상승 탄력이 더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정작 답을 안 보는 김정호 전문가인데, 일단 뭐 대원 강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대열 전문가님 조용히 계시다가 SOL을 탁 얘기하셨는데 일단 화학주를 안 갖고 오셨어요. 예, 왜냐면은 이제 우량주라고 하는 것이 우량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시장이 되겠죠. 암만 자기 혼자 좋아봐야 시장 꺾이면은 바로 이제 직격탄을 맞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게 반등을 주게 되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수남매라는 이름으로 올라가게 되죠. 뭐 화학주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뭐 조선이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그 시장이 반등이 예상되지만 아무래도 줄기차게 그냥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리스키한 부분들. 화학주가. 예, 맞습니다. 화학주가 사실 우량주 중에서 차트가 제일 좋긴 합니다. 가슴 뛰는 예. 차트들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예, 그래요? 리스크 관리적인 차원들 그리고 예, 아무래도 제 이제 투자 철학 자체가 그 중형주 위주의 좀 공략이기 때문에 철학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확히? 예, 저는 아무래도 그 투자 철학 자체가 급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 급조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경험을 해보다 보면은 우량주나 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진입하실 때 마음가짐은 만약에 그 LG전자가 한 6만 원대 진입을 하시면은 지금 LG전자 6만 원에 사면은 한 2년 뒤에 20만 원 가 있겠지 이런 마인드로 진입을 하셨다가 6만 원에서 한 2주 있다가 5만 7천 원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가지고 상담을 하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정말 단련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주식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좀 맞지가 않고 그리고 올해까지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람이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데 눈 뜨고 일어날 때마다 빠지고 하면 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르게 이제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에서 이제 뭐 부실주를 하는 건 아니고요. 중형주나 개별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저평가된 우량주 위주로 좀 하는 게 제 이제 그 성향입니다. 네, 좋습니다. 정작 이대일 전문가님께는 안 여쭤봤던 것 같아요. IT와 자동차의 상승 탄력이 더 나은가, 아니면 향후 화학주가 더 나은가. 이제 순환매적으로 화학주는 뭐 이러다 말고 또 다른 뭐 조선, 뭐 건설 등장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신데 화학주가 주도주가 될 거라는 것도 많은 전문가님들한테서 저는 공감대를 좀 받거든요. 네. 뭐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예. 지금 그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뭐 그 나프타 가격 상승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종합해 본다 그러면 뭐 석유화학 쪽 정유주와 석유화학 이게 두 개로 이제 화학업종을 예.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사실 뭐 석유화학 쪽은 정유주보다 사실 조금 더 이 가격 조정을 조금 덜 받았어요. 사실. 네. 예. 하지만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 그 가격 조정적인 측면에서 이 정유 업종 자체가 지금 뭐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측면하고 좀 매칭이 더 잘 됐기 때문에 더 많이 네. 빠졌고 유가 모멘텀도 있어서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유 업종을 선택했던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유업종 그리고 뭐 비철금속 이쪽으로 확실하게 색깔이 드러난 우리 이대열 전문가님 포트부터 완성본 차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대열 전문가님의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왠지 저 표정도 굉장히 자신 있으신데 현재로선 수익이 훨씬 월등합니다. 풍산이 거의 일주일 만에 지금 5% 이상 수익이 났고요. 요 종목은 6개월 종목입니다. 일단 1차 매수 가격인 27,000원 정도 1차 매수만 된 상황인데 2차 매수는 조금 더 나중에 기회를 살펴서 박스권 돌파하고 눌림목 나올 때 얘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참고로 풍산은 오늘 손절 가격을 거의 익절을 염두에 두고 매수가까지 올리셨습니다. SO일 오늘 신규 편입을 외치고 계신데요. 약간의 눌림목 매수 95,000원대 일단 걸어보시고요. 20% 정도만요. 나머지 20% 물량은 역시 풍산과 마찬가지로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약간 눌림 시 98,000원 정도에서 2차 매수를 기다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2차 유동성 장세 맞게 비철금속 이쪽으로 풍산, SO일, 화학, 정유 쪽 채워주셨고요. 김정호 전문가님은요. 딱 하나 종목만 오늘 넣어주셨습니다. 대원강업, 차 부품주가 되겠는데요. 향후 수급 개선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임직원들의 자사주 매입도 계속 있고요. 또한 자동차 부품주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것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편입해요. 자, 이제 가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내일 시초가에 편하게 좀 편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물량은 한 20% 정도만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이전 5월 고점인 6,500원을 불러주셨습니다. 손절가는 조금 여유 있게 5,000원 정도. 참고로 오늘 종가는 5,560원이었습니다. 네, 이상 두 분의 완성본 보여드렸습니다. 두 분의 수익률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청자 퀴즈 이벤트 저희가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열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출연 중인 사람 중에 애널리스트가 아니신 분은 누구일까요? 자, 1번 고정현, 2번 주식 천왕, 3번 김수용, 4번 동방박사.
네, 뭐 황제님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물에 막 녹을 것 같은 이름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자, 정답을 나는 안다. 참여 방법 어떻게 되죠, 김정아 전문가님? 네, 정답을 정말로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 이제 그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라고 하든가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이제 리치맵으로 검색을 하시고요. 이제 그 퀴즈를 풀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무료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니까 회원 가입을 하신 이후에 이제 그 상단 배너에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퀴즈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 퀴즈를 푸시고 마지막에 확인 버튼까지, 정답 확인 버튼까지 이제 완료를 해주시면은 이벤트에 응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벤트 참여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당첨자는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해서 더 지식을 많이 쌓으시라고 저희가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문제 퀴즈를 풀게 되시잖아요. 근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김에 아주 좋은 정보도 있습니다. 우리 훌륭한 멘토님들의 무료 방송이 날마다 저녁에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밤 9시에는 리치맵의 주식 천왕 박준남 전문가님께서 하락장, 폭락장 대비 대박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노하우 공개 오늘 밤 9시니까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대열 김정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위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 오늘 2부는요.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어제 나오셔서 오늘장 상승을 정확히 맞춰주신 분입니다. 이성대 전문가님의 아주 정확한 시장 분석이 좀 있을 텐데요. 깊이 있는 강의 2부에서 이어지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저희가 도와줘요 리치맵이라는 대문을 걸고 2부에서 이제 마련을 하고 있잖아요. 무료 문자나 전화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니까 꼭 메모해 주셨다가 종목 상담 이쪽을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위한 전략 2부에서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2부에서 받아보십시오. 자, 보니까 밖에 벌써 김수용 씨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